축하드립니다. 이번 시간은요, 건설안전공학입니다. 건설안전공학 2차 시험을 안전하고 완벽하게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점 합격을 위해서 토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건설안전공학은요, 우리 1차에 세 과목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간단합니다. 왜? 범위가 축소되어 있고요, 또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제가 왜 누구나 이 얘기하냐 그러면요, 건설안전공학 이제 2차는 왜 누구냐 그러면 박사님들도 없어요. 여기는 왜 없느냐, 시공학이나 토목 관련 품질 관련 전공해도 2차 시험에 면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술사도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술사도 없고 박사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은 누구나 건설을 전공하지 않는 분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왜? 깊은 것이 아니고 우리 건설안전 중에서도 바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또는 고시라든지 코사 가이드 정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 건설안전공학은요, 바로 역시 항상 교육을 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육의 3요소가 필요하다. 여러분도 그렇잖아. 3요소 주체를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그 다음 객체요. 이 객체는 납니다. 여러분이니까 뭐 세 번째 교재입니다. 이게 뭐요? 바로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선택할 때, 제가 입은 이런 옷을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래, 옷의 재질이 괜찮냐, 어디에서 만들었냐, 브랜드를 항상 강조하잖아요. 그래, 바로 주체예요, 그게. 저는 그래, 교육의 주체는 여기 표시가 되어 있지만은 뭐 모양이 벌써 노인네니까 할아버지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노인네는 바로 정제수인데, 다행히 그래도 정제수는 안전을 전공한 공학 박사이고 또 교육을 한 40년 하다 보니까 괜찮은 대학에서 명예 교육학 박사도 받았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제수는 경력이 한 40년 넘는다 하더라. 그 이유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학원에서 기술사와 기사 강의한 그런 시절이 아니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학교에서만 강의를 40년 하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하면 쉬어야죠. 그러나 아직도 안전 분야에 필요한 내용이 내가 할 것이 있어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건설안전공학 2차를 어떻게 하면 만점 맞을 것인가, 그걸 연구하기 위해고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멘토가 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 이게 주체입니다. 주체는 정제수다. 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정제수는 정제수 아닙니까? 정말로 재수 있는 남자다. 제가 그래서 생각 안 날 때 100분 동안 시험을 보면서 생각나지 않을 때는 꼭 저 이름을 생각하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이 교재는요, 바로 오로지 산업안전 지도사를 위한 건설안전공학입니다. 이 교재는요, 오로지 지도사 합격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내용은 우리가 건설안전공학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기준에 맞게 집필을 했지만, 주는 백과사전식으로 11개의 기출문제를 해석한 것만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주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ISO라든지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회에서요, 바로 안전연구소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 ISO가 왜 나오냐 그러면 실제 안전도요, ISO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안전 중에서도 건설안전공학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PDCA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ISO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교재는요, 녹색 자격, 녹색 직업이,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지도사는 현장에 가서 정말 갱이 들고 사람 지적하고 모자 쓴다, 그런 것이 또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기업에
대표로서 대표와 관계를 갖는 겁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건설 안전 관리 중에서도 건설 안전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위험 방지 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성 평가를 한다든지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건설안전공학이죠. 그래서 저는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자랑을 했습니다. 365일 저자 상담 직통전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표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 내용 우리 교재는 뭐 11년 그 가연도 문제뿐 아니고 계속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재는 바로 구성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건설공사용 가설 구조물 기계기둥 안전, 이것은 뭐냐 하면 출제 기준에 맞게, 그 다음 2편입니다. 건설공법이라든지 시공 방법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그 다음 3편은 감전,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의 재해 요인별 안전대책입니다. 4편입니다. 건설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기술입니다. 5편은요, 단답이랑 논술형 예상 문제를 실어 보았습니다. 부록으로서요, 용어 정의와 모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가연도 문제를 정말 NCS 기준에 의해서 백과사전식으로 해설했습니다. 주 강의는 부록 3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바로 여러분 교재 표지만 봐도 안전 표지 정도도 이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교재로 수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실제 최근에 본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문제 자체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바로 그게 뭡니까? 교재 매개체입니다. 매개체도요, 여러분이 우리는 지도사가 시행한 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실제 우리가 시험 본 거는 불과 12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11판까지 나왔습니다, 이 책이.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책이 100번 찍었다 그러고 좋은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지도사를 5,000명을 양성했고 또 어떤 분은 500명을 양성했대요. 왜? 지금 현재요 까지도 지도사는 기계, 전기, 화학, 건설 합해서 1,83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5,000명을 양성했나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교육의 주체를 한번 브랜드를 살펴보고, 매개체는 여러분이잖아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 여러분은요 이수신 장군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더 인정받는 안전의 의사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교재라 이러면, 그래서 교재 선정할 때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석은요 바로 2023년 6월 17일 날 시험 본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13회 때 본 내용인데요. 그래서 모양은 기출문제라 그러죠. 실제 본 문제는 기출문제 해가지고 뭐야, NCS 분석이라 그랬어요. NCS라는 것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구분을 간단하게 해보면 과목이라든지 배점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구분은 항상 우리가 2차라 그래요. 2차. 그래서 2차를 가지고 우리는 전공 필수라 그럽니다. 과목은 건설안전공학입니다. 시험 시간이 몇 분?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인데 문제 유형입니다. 문제 유형은요 주관식 단답형님 논술형이라 그러는데 저는 논술형이라 그러지 않고 서술형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답형은 5문제인데요. 선택이 없습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논술형이라보다는 서술형은 4문제 중에서 3문제인데요. 요게 5번, 6번과 7번은 선택 여지가 다 하셔야 돼요. 8번과 9번은 어떻게 한다? 바로 둘 중에 한 문제만 선택하면 됩니다. 그럼 배점은 몇 점이냐? 100점이에요. 100점. 100점이고요. 그래서 단답형이 5라고 되어 있는 것은 5개니까 5점씩 해서 25점입니다. 그 다음에 논술형은요 4문제 중에 3문제 하니까 25점이니까 3개니까 75, 합해서 몇 점? 100점입니다. 100점 중에서 여러분 몇 점 맞으면 합격된다? 60점이면 바로 여러분 합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험 시간이 몇 분이냐고? 시험 시간은 여기 몇 분이라고 했어요? 100분입니다. 100분이니까 실제 한 문제당 우리 소문제잖아요. 그 단답형은 5개지만 실제 25점이니까 하나로 봤을 때 한 문제당 25점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그러면
출제 기준에 의한 NCS 문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NCS를 왜 제가 강조하냐 그러면 실제 NCS가 뭐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묻지는 않지만 NCS는 모든 것이 국가직무능력 표준에 의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제 은행식이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5명에서 8명까지 한 2, 3일 전에 어떤 호텔이라든지 집합을 시킵니다. 집합을 시켜서 문제를 출제하겠죠. 근데 이 출제하는데 내가 출제한 것이 다 나오지 않잖아요. 어떤 이 교수 저 교수가 출제합니다. 그런데 실제 출제 내용을 옛날에 저의 경험이에요. 사전에 내가 무엇을 내겠다 딱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 그 자리에서 하지 않다. 그래서 바로 5명이 될지 5명 정도 하겠죠. 예산을 절약해서 5명이 딱 모아가지고 이 문제 내겠다 해놓으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아직도 기출문제가 나온다. 왜? 문제 은행식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대분류 그랬어요. 바로 대분류는 단답형이라고 그래요. 중분류는 뭐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령이라고 크게 봅니다. 이 뭐도 표준안전작업지침이라는 것은 뭐가 말해요? 고시를 말하잖아요. 고용노무 고시. 그럼 고시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출제된다 그러니까 구조물 해체 공사의 대형 브레이크 설치 사용 준수사항을 써서 몇 조에 나와? 제4조에 이런 것이 나와. 몇 개에서 여기는 5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5개 다 쓰면 몇 점? 5점. 4개만 썼다 그러면 4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사는 뭐가 있다? 모범답이 정해져 있다. 내가 알파 점수를 주거나 마이너스 점수를 줄 수 없어요. 형식장 30문 하기는 합니다. 30만 알파 점수를 절대 줄 수 없다. 모범답이 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봤어요. 두 번째 문제도 역시 뭐로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인데 안전보건의 규칙이에요. 바로 어디 나오냐 하면 73조에 나오는데 우리는 뭐요? 국소배기장치에는 덕트와 뭐가 있어요? 후드가 있습니다. 덕트의 설치 기준이 5가지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는 준비할 사항은 덕트와 후드의 설치 기준만 기억하면 된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단답형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역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고시와 작업지침인데 바로 뭐냐 하면 표준안전작업지침이라고 볼 수. 역시 이것도 뭐죠? 그럼 고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계에 의한 굴착 작업 시 작업 시작 전에 기계의 정비 상태를 정비 기록표 등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 3가지를 쓰는 어디에서 100조 2항에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번째 문제는 보니까 역시 중분류가 산업안전 고시 법령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작업 지침 중에서 어디냐면 가이드라인에 이거는 뭐야? 코사 가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코사 가이드. 코사 가이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면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서 거푸집과 동바리의 존치 기간에 영향을 미친 요인 3가지만 쓰시오는데 바로 거푸집, 동바리의 존치 기준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번째 문제는요. 단답형에서 산업안전보건 역시 고시인데 표준안전작업지침이에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고시 되겠죠. 표준안전작업지침 어떤 내용이 나왔나? 철골공사에서 외압에 대한 내력설계 검토 대상 구조물 5가지만 쓰시고 역시 바로 표준안전작업지침 제3조에 있는 거다. 그렇다면요. 이 단답형을 분석해 볼 때 단답형은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왔어?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 법에서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거는 뭐냐 하면 뭐 건축공학이니 토목공학이니 품질관리 이런 책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냥 어디서 바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약간의 앞부분으로 다시 가면 되겠어요. 책을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논술형은 유일하게 여기에 왜 제가 건축공사라고 이래 중분류를 썼냐 하면 지금은요.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가 표준지침이 2023년 10월에 바뀌어가지고 4개 항목밖에 없어요. 옛날은 뭐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뭐 특수 이런 것도 지금은 이제 뭐가 있냐 하면 건축공사, 토목공사, 가나가 없어요. 건축공사, 토목공사, 그 다음에 중건설공사, 특수건설공사 4가지로 분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공사라고 그랬어요. 건축공사이지만 이거는 사실 비파기 시험에 대한 것이 논술형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죠. 비파기 시험에 대한 게 나왔는데 비파기 시험 이렇게 주어줬어요. 아예 물음을 3가지를 줘가지고 강제구조물의 용접입니다. 용접 결함을 찾기 위해서 시행하는 비파기 검사법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비파기 검사법은 종류 5가지를 쓰래요. 대표님 눈으로 본 거 유관검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비파괴 검사법 종류 5가지 쓴 거에 대해서 각각을 설명하래. 왜 하는지. 그 다음에 3. 비파괴 검사법 종류 2가지의 특성을 검사법 종류 5가지 특성을 각각 2가지만 써래. 그럼 여기로 가서 사람들이 서론, 본론, 결론, 기승전결해가 논술로 쓴다. 논술 쓰면 안 된다. 써도 문제는 없어. 그러나 이것도 역시 모범답이 정해져 있다. 25점 맞으면 다 25점 주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차이가 있으면 23점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논술이 아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바로 몇 번 문제냐 하면 이제 7번 문제가 되겠죠. 7번 문제 보니까 역시 이거는 안전보건 규칙이 나와버렸어요. 안전보건 규칙이 나왔는데 뭐냐 그랬더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42조와 43조예요. 건설 현장에 발생하는 추락을 방지하기 조치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뭐냐고. 물음 1, 2에 줘요. 개구 등의 방호 조치, 갈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망 또는 덮개 시, 조치 시 준수해야 될 사항 3가지만 쓰시오. 어디 나와 있냐고. 42조 딱 나와 있어. 또 물음이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어망의 설치 기준 3가지를 쓰라는 거야. 이것은 우리 혹시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 공부하신 분 엄청나게 많이 외웠던 그런 문제가 되겠어. 그러면 6번과 7번은 선택해야 되나? 선택 못해. 다 해야 돼. 그래 8번 9번은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제 8번 9번은 바로 뭐냐 그러면 8번 9번을 보니까요 8번은 교량건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9번은 안전보건 규칙이에요. 그럼 보통 시공을 전공했거나 뭐 토목이나 품질 전공하신 분은 이 문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산업안전기사나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하신 분은 뭘 선택할까? 9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면 8번을 우선 보면 콘크리트 교량 건설공법을 설명하고 각 건설공법 경제적 장점을 쓰시오. 그런데 동바리 공법, 연속압축공법, 캔들레버 공법, 이동식 비공법, 프리캐스트 세그멘트 공법 이렇게 다 주어집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뭐라 그래? 장점과 단점을 쓰라는 겁니다. 한 가지씩만 쓰면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25점이에요. 그 다음에요 9번입니다. 건설 현장에 사용되는 크레인 중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크레인 중에서 이동식 크레인 종류 3가지만 쓰라 그랬어요. 우리 건설안전기사나 산업안전기사의 단골 손님이죠. 또 2번째입니다. 이동식 크레인 선정 시 고려할 사항 3가지. 그 다음 3번째요.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 전 확인 사항 3가지만 쓰는 거. 어디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9문제를 분석해 봤을 때 모두가 다 유일하게 논술에 있잖아요. 교량에 대한 거와 용접 비파괴 검사 그거밖에 없어. 굳이 전공으로 따지거나 그렇다면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디에 산업안전보건법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래 이번 시험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중점은 80% 또는 90% 가까이가 어떻게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을 공부하면 된다. 그럼 법도 아니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그 다음에 코사 가이드도 그걸 다 볼 수 없어요. 고시도 다 볼 수 없어요.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에 조금 보완할 정도면 된다. 그럼 수업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 교재를 건설안전 교재를 보고 목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주 하는 것은 뭐 한다? 기출, 실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쭉 보시면 자격시험 안내사항인데 우리 필기 때 한 내용이지만 실제 우리 국가기술 자격시험은 산업안전지도사 홈페이지가 있어요. 이거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큐넷이라는 곳에 서서 여러분 전문 자격증에 대한 산업안전지도사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험 과목이 있죠. 1차 시험은 다 하셨으니까 이제 합격하신 분이잖아요. 2차 시험은 바로 여러분은 건설안전공학입니다. 이 건설안전공학은 전공 필수라 그래가지고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중에 한 개를 여러분 택한다. 여러분 이제 건설안전을 택하신 분이에요. 건설안전은요. 시험 시간이 몇 분이야? 100분입니다. 우리 기술사는 어때요? 400분이잖아요. 우리 지도사는 100분입니다. 100분인데 주관식 논술형이 몇 문제 나오냐면 4개가 문항이 주어지는데 필수가 2개고 택을 1개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요게 이제 주관식 논술형이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술형이라는 말을 없애고 싶어요. 왜? 저도 처음에 만들 때 출제규 이렇게 돼서 논술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2022년까지 논술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건설안전공학은 주관식이 조금 길게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입니다. 요 단답형은 전항 작성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 그러면 대개 5개 해놓고 1개 1점 해가 5점씩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대개 60점이면 합격입니다. 기술사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데 기술사도 역시 삼심제를 적용합니다. 지도사는요 반드시 주관식 논술형이라고 해요. 이 문제도 모범 답안이 정해져 있는 걸 우리는 채점이면 채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것도 채점이면 채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식 논술형은요 바로 세 문제 25점 곱하기 세 문제로도 바로 75점이 되겠습니다. 단답형은요 5점 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100점이다. 요것만 맞으면 되는데 100점 중에 여러분 몇 점? 60점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60점 이제 맞아 통과가 되면 뭐를 본다? 3차 면접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면접은요 1인당 20분 내외라고 하는데 사실 때로는 10분이 안 걸려요. 때로는 5분에서 끝나는 분도 많습니다. 문제는 몇 문제 묻냐? 대개 세 문제를 묻습니다. 세 문제 묻는데 대개 1번하고 2번 또는 1, 2, 3이 주어지냐 하면 셋 중에 2개는 대개 법에 있는 내용을 묻는다.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대개 기초적인 시공이나 토목 분야에 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강의에 제가 중점을 둔 것은 바로 건설안전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모든 면접도 세 분이 채점을 해서 바로 여기서 몇 점? 6점 이상이면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세계 최고의 뭡니까? 안전 전문의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산업안전지도사는 필기 때도 엄청 강조했지만 바로 시험에 합격하면 산업안전지도사입니다. 변호사도 개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변호사 시험하면 변호사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오지선다형 뭐 이런 거 쭉 했는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2차에 산업안전지도사의 출제 범위를 한번 보자.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보지 말고 뒤에 제가 상세하게 기술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어딨냐? 바로 여러분 건설안전공학 2차 시험 범위예요. 바로 2차 시험 범위는 건설안전은 4개의 장으로 시험을 출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제 범위 보면 건설공사용에서 구조물이에요. 가설 구조물 또는 건설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술에 대해서 출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전기술 등 해놓고 요건 사실 가설 구조물, 기계, 기구 모두가 다 이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현재까지 2015년부터 2022년 제가 출제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해 보니까 대개 안전기술이라든지 기계기구 등의 대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든지 또는 고시라든지 또는 때로는 코사 가이드 정도에서 출제된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 시공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학문적이라든지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바로 산업안전지도사다. 또 그래 현장 경험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하시면 도움이 되겠지만 시험 보는 데는 현장 경험과 또는 시공과 토목 전공학에 관계없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한 예로요 2021년에 건설 분야에 3분이 합격했어요. 3분 합격 중에서 어떤 분이 합격됐느냐? 우리 책의 면접책에 제가 상세히 소개해 놨는데 이분 하셔도 되겠죠. 우리 수석 노무사님이 최종 합격을 했어요. 이분이 합격하고요. 엄청난 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그뿐 아닙니다. 이런 곳에서도 강의를 해요. 그 결론은 우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잘하면 된다. 그 다음에 건설공법이라든지 시공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것도 우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내용이다. 이거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나왔고,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필기일 때는 2문제 또는 많이 나오면 3문제까지 나오죠. 그 다음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 재해 요연비를 안전도 어딨냐?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출제가 된다. 건설 현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기술도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결론은 우리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도 바로 1장 통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부터 3장에 보면 건설업의 유해 위험 방지라든지 또는 통로에 대한 일반적인 통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도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시면 되겠다. 그럼 이 책은 요거를 이제 구성을 제가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건설안전공학에서 어떤 범위가 출제되면 책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책은 뭐 이런 영역들은 여러분이 다 그 필기에 때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그 해놓는 거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보건지도서 보실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산업안전지도사의 답안 작성 요령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성은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처음에 제가 2015년에 시행되기 전에 이거는 2011년에 사실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물론 그 논술형 답안 작성 우리가 언제 하면 기술사에 이렇게 적용을 하죠. 그 적용을 참고로 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도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건설 안전 파트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 기계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여러분도 참고 정도로 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험 준비 요령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실제 이제 준비 요령이보다는 여러분이 이제 동기가 됐으면 좋겠고 자부심이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안전 지도사의 자격 취득의 목적이라 그러면 저는 이제 안전을 공부하고 우리 지도사는 저는 이런 내용보다는 건강과 장수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더 목적은 우리 안전제일 사업장을 만들고 대한민국 안전제일, 세계 안전제일 위해서 하지만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 지도사 그 취득 목적은 대개 뭐 이런 NCS 기준을 적용했고요. 그래서 단 중요한 것은 전문가로서 책임과 권한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되겠다. 또 전문 기술인이자 안전 전문인으로 사회에도 공헌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중적 공부를 통한 결론은 뭐예요? 개인의 발전 및 명예 향상이에요. 여기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하면 명함에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가 여기다 어떻게 지도사 누구누구 이렇게 쓰잖아. 그만큼 여러분 어떻게 합격하시면 격이 달라진다. 바로 뭐요? 여러분의 명예에 향상되는 것이 지도사다. 그런데 신분의 변화가 되죠. 기술인에서 체계 건의한 명예라. 근데 어떤 분이 그래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이 아니다. 왜 경영과 기술 나눌 때 저는 그래도 2차니까 기술 쪽에 또 비중을 더 두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고의 권위와 명예입니다. 또 안전 전문가로서 대우와 권한 활동을 할 수 있고요. 사회적으로 신분 보장한다 하지만 사회에서 해주지 않더라도 어쨌든 국가가 면허증을 주고 자격증을 줍니다. 바로 나의 격이 달라지는 거다. 준비사항은요, 이렇게 보면 시험 준비라 그랬는데 저는 항상 실기 2차는 한 3개월이나 좀 짧으면 2개월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필기 때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험 요구사항 그랬는데 폭넓은 이해와 근데 숲을 보는 마인드로 공부한다는 사실 안 해도 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고시와 안전, 보건 규칙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문제 핵심을 파악하자 근데 프레임 작성이 중요해서 문제가 요걸 핵심 포함인데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 돼요. 왜? 분명히 논술형이라 그래 놓고는 탁탁 1번, 2번, 3번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논술형이 아니고 세 문제도 주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논술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논술을 한다 그래도 서론 잡고 본론 자체가 뭐가 돼요? 이게 답이에요. 요것만 맞으면 25점 중에 우리는 25점 준다. 왜? 지도사는 모범 답안이 있다. 그 다음에요. 뭐 현대기술 이거는 이제 결론을 할 때 하는 거고요. 당면한 문제와 대응책 근데 이거는 역시 지금 기술과 현재와 뭐 앞에 미래 각을 좀 비교해라 그러고 문제의 정확한 전개 근데 사실 이거는 논술형이 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산업안 지도사의 구비 조건 가는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뿐 아닙니다. 경험도 있으면 도움이 된다. 그러나 노무사님이 합격한 예 얘기했죠. 세 분이 합격할 때 21년 세 분밖에 합격 안 했어요. 모든 학원가 강사들이 열심히 하는데 다 떨어졌죠. 그렇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 다음에 능력이라 근데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능력은요, 이렇게 어빌리티라고 하죠. 제가 항상 능력이 있다는 거 우리 생각나나요? KS다. 그래서 KS는 한국공업교육이잖아요. K는 뭐냐면 나리지죠. 이렇게. 뭐요? 요거는 S는 스킬이에요. 능력이 있다. A급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과 뭐가 있어야 돼? 기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산업안전지도사를 합격하시면요, 반드시 뭐가 돼? A급이 되는 거다. 격이 틀려지는 거죠. 대한민국 1% 아니고 0.1% 안에 들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자수성가 했다 그러는데 가장 쉽게 자수성가 하는 것도 바로 지도사 합격이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간 공부하면 돼요. 제가 2, 3개월 그러는데 1, 2개월 집중적 투자를 하면요, 시간과 마인드를 한다. 600시간 정도 해가 하루에 나눠보자 하는데 하루에 24시간 할 필요 없다. 공부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몇 시간? 4시간 정도는 저는 공부해야 된다. 근데 예상 문제 준비, 근데 예상 문제보다는 저는 꼭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걸 얘기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중에서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하고 가인도 문제를 2번 이상 써보자. 그러면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쭉 해가 본인의 영향에 맞게 한다. 넓혀가는데 하루에 뭐 3에서 50문제, 그런데 이렇게 많이 하면 좋겠지만 굳이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2단계 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저는 2단계, 1단계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3단계입니다. 이 100문제 이상 정도를 자기가 서브 노트를 작성해서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은 규격 답안지를 쓰는데 꼭 이 볼펜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왜? 흑색만 사용하게 돼 있죠. 또 본인 스스로 답안을 작성한다 그런데 답안 작성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만들어준 모범답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게 3인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한다는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용어 해설 자체가 단답형 출제 대비한다는데 역시 이 용어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뭐 특별히 하드웨어 이런 거 답안 작성 요령 굳이 우리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여러분이 항상 쓰는 초등학교 글씨 수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요점 파악하는데 요거는 이제 만약 논술식이 됐을 때인데 사실 논술식은 거의 현재까지 나온 예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산업안전 지도사뿐 아니고 우리 안전을 공부하면서 조금 알아놔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우리 안전관리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7월에 나오는데 이때는 안전행정부 고시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조에 의해서 안전관리 현장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근데 실제 2014년 1월 29일 날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가 개정되고 현재까지는 개정이 안 되는데 이런 안전관리 현장이 있다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지도사로서 회사에 좀 걸어도 줘도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무능력표지는 NCS 자격검증을 활용한다 그러는데 모든 국가기술 자격법 여기 별이라는데 2조에 의해 가지고 자격검증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 알아두면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 책은 반드시 우리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공학 기준에 이제 몇 가지 4개의 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4개의 편인데 거기에 맞추어서 사실 책은 집필했습니다. 1편이 건설공사용 가설 구조물, 기계, 기구 등의 안전기술이에요. 그럼 설치기준, 공사안전, 장비 이런 것도 물론 학문적으로 공학적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 내용을 1에서 64쪽까지 이렇게 만들어져 이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특히 2편이에요. 이게 나와요. 이 2편 자체가 주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관식 4문제 중에 바로 3문제를 하셔야 되잖아. 여기에 주는 이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내용도 사실 제가 다루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추락에 대한 거, 가설공사에 대한 거, 굴착공사, 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해책공사, 그 다음에 터널공사, 그 다음 요거 있죠. 위해위험 방지계획서.
그 요 내용만 주로 이제 현재까지 약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제된 내용들이다. 그 다음에 감전 추락, 낙하, 붕괴, 폭발 등의 이 재해 요인은요, 여기 내용보다는 이거는 주로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바로 이거는 주로 5점짜리로 이렇게 출제가 돼 있다. 5점짜리가 뭐요? 바로 5개 이제 단답형에서 이제 주로 출제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편은 사실 건설 현장의 이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건데, 실제 여기도 공사 개혁 운반 하역이나 사실은 여기죠.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거의 여기서 이제 뭐 한 75점 정도 여기서 나온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상 문제 이렇게 해놨는데, 앞에 예상 문제를 보면 굳이 이 내용이나 앞에 내용 문제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록도 산업안전보건 용어의 정의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러나 제가 이번에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모범 답안 작성예보다는 주로 이제 여러분과 그 이번 합격을 위해서 요 내용만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5년부터 2022년까지 강의를 하는데, 강의보다는 여러분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진 않지만 제가 예를 들어 A라는 문제가 출제됐다면 B라는 예상 문제까지를 설명할 거고요. 또 여기에 대한 그 분석부터 시작해서 약 5회부터 12회까지 완벽한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재수 없이 단 한 번에 합격해서 면접까지 진짜 합격해서 바로 산업안전지도사가 되시는데, 제가 조금은 아니고 정말 여러분의 멘토로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거는 일종의 뭐 OT라고 보시고 다음 강부터 2022년, 2015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제가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바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자격증이잖아요. 산업안전지도사를 위해서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